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92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오늘은 MBN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6개월 업무 정지가 결정된 후에 과연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같이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정이 나온 당일 10월 30일 금요일에 관련 보도를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저 좀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처장님 뭐 인터뷰 전화하시고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했어서 보도는 좀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까지 이제 겨우 한 1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요. 이 엄중한 사안을 잘 전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발표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민원련에서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결정 당일부터 좀 며칠간의 보도를 보면서 네네. 어떤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매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신문 그쵸. 방송 매체들 중에서 보도량을 살펴봤더니 일단 먼저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를 보게 되면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는 저희가 7개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죠. 지상파 네. 3사 그리고 종편 4사. 7개 방송사가 모두 다뤘습니다. 한 건 이상씩은 다 다뤘고요. 한 건 이상씩은 다뤘는데 방송사별로 이제 어떻게 다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메인 이슈로 다룬 방송사가 근데 손에 꼽았습니다. 일단 MBC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MBC 같은 경우는 7개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이걸 톱보도로 놨어요. 네, 톱보도로 배치해서 2건을 보도를 했고요. SBS 같은 경우도 한 건 보도를 했는데 이거 5번째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본 거죠. 그리고 이 당사자였던 MBN 같은 경우는 30번째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 건 보도가 있었는데 30번째에 보도를 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전하고 싶었다. 30번째에 그렇죠,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 KBS 16번째였고요. TV조선 21번째, 채널A는 18번째였습니다. 이 방송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도의 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봤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KBS는 뭐 보도가 더 있어도 뭐 18개 중에 뭐 16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맨 마지막에 모든 이슈 다 전달을 하고 가장 마지막 이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TV조선이나 채널A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보통 그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소식, 메인 뉴스를 전할 때 그거를 앞쪽에 배치를 하고 뒤에 뭐 관련해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기자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주는 해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MBC랑 SBS가 그나마 좀 중요하게 다루고 나머지 총 5개 방송사의 저녁종합 뉴스는 좀 무관심했다든지 숨기고 싶어 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송 얘기를 해주셨고 신문도 얘기를 해봐야죠. 네, 신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모니터하는 매체들 6개 네. 종합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신문에서도 모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한 건 네. 이상 다 보도했다? 네, 한 건 이상씩은 다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루긴 다뤘는데 뭐 누구는 이 사안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누구는 이 사안을 그냥 전달만 하고 이런 단순 류의 전달. 좀 네. 특징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BN의 자매사인 매일경제도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한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건? 네. 네. 근데 좀 다룰 법한데 네, 뭐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임동준 활동가 말대로 지금 신문이든 방송이든 다 양적으로 1회 이상을 다루긴 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방송 얘기할 때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거를 메인으로 좀 주요하게 다룬 방송사가 있고 아닌 방송사가 있잖아요.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질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지난주 내내 임동준 활동가도 좀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과 상식을 따르지 않는 행정처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런데 과연 신문과 방송이 얼마나 이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말도 안 되는 처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다뤘는지도 좀 짚어봐야겠거든요. 사실 정답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충 좀 느낌이 네. 왔는데. 제대로 짚은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습니다, 정말로.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대다수의 보도가 이 KBS 보도와 유사했는데 그래서 KBS 보도를 대표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보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MBN 업무정지 6개월, 법적 대응 검토.
이거였어요. 다운패치고. MBN이 법정 대응 검토한다. 그렇죠. 예, 이걸 다운패치고 가지고 온 건데 10월 30일 임명규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네. 일단 임명규 기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유의 중징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 초유의 중징계 표현 일단 잠깐 넘어가 두고 이 네. 보도를 좀 더 설명드리면 그런 다음에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MBN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이 실제로 이 6개월 업무정지가 네, 미뤄질 네. 수 있다라는 내용 설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MBN 측 입장을 전달을 하는데 네.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입장을 하나 전달하고요. 네.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 시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네. 문장을 또 하나 넣었어요.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은 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입장. 이렇게 해서 비등비등하게 다뤄주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보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방통위의 결정을 설명해주고 MBN 입장 소개해주고 반발하는 입장 설명해주고 끝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좋게 말해주면 균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이야기를 해야 했던 본질은 짚지 못하고 단순 상황 설명을 하는 거에 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KBS가 그랬고. 네, 다른 나머지 방송사. 사실 뭐 SBS, JTBC 채널A 이런 보도들도 네. KBS와 유사했습니다.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네. 이게 30일 날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쵸. 신문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31일자 신문들을 봤을 때에도 대부분이 다 이런 유의 보도입니다. 상황을 전달해주는. 방통위가 이런 결정했다. MBN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 네, 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뭐 좀 문제 보도로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뭐 TV조선인데 TV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맨 앞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맨 앞부터 네. 맨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KBS 보도와 유사했습니다. 네. 상황 설명해주고 MBN 입장 설명해주고 그러다가 TV조선의 차별점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멘트 하나를 추가한 건데 이 멘트였어요. MBN은 지난 2011년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 원 가운데 56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차명으로 납입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MBN에 대한 방송 중지 처분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뭔 이걸 소리야, 추가한 또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까지 전달을 하면서 일종의 정치권 공방을 부추기는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러니까요. TV조선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도 이 정말 정치적 공방을 만들기 위한, 정치 싸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그나마 MBC 보도가 조금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네. MBC 같은 경우는 뭘 보도했냐면 MBN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다음에 당장 MBN은 이번 규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데 이 경우 소송전이 계속되면 방송 중단 시점을 3년 가까이 연기할 수 있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가 사실상 6개월의 업무정지라는 뭐 징계를 내렸지만 이게 MBN이 소송 시작하면 3년 동안 안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업무정지 처분이 무의미했다라는 걸 짚은 보도였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 들었냐면 너무 그러니까 물론 언론이 건조하게 뭐 사실을 전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지금 MBC 보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방금 임동준 활동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 처분이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네?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 것들은 말씀 중 들어보면은 그냥 그런갑다. 심지어 그렇죠. TV조선은 야 이게 또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밖에 좀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고 지금 방송 얘기해 주셨고 신문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신문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이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그 사이에서 조금 눈에 보였던 건 사실 사설이었는데 사설 중에서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였어요. 네. 유일하게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사설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한겨레 사설을 보게 되면 MBN이 승인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승인 취소했어야 한다라고 네. 아예 다이렉트로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1년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리고 고용 승계를 전제로 새 사업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입니다. 네. 방송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방통위가 안 한 거다라고 한겨레가 꼬집은 거죠. 네.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경향신문은
방통위 처분은 어떤 불법 위법을 저지른 방송사도 승인 취소는 없다는 안전망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 이거 진짜 세게 쓴 거죠. 그렇죠. 구구절절. 그러니까, 네, 맞는 말이죠, 매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방통위가 다 승인 취소를 안 해주니까 이거 그냥 뭐 뭘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갈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을 토대로 5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것, 이게 군색한 변명이다. 너무 궁색하다. 네.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사설 중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보도는 한국일보 보도인데 한국일보의 10월 31일 권영은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건 제가 정말 눈에 띄어서 일부러 기자 이름까지 읽어드리는 거고요. 네. 한국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2011년 종편이 출범할 당시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그리고 MBN의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뤘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면 이 MBN이 일단 어떤 불법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면서 2011년 종편 사업 승인 당시 MBN이 최초 납입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종편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이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럼요. 승인이 나지 않을 방송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본질인데 한국일보는 시작부터 본질을 때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종편이 사실 출범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간 광고 허용해 준 거. 네. 그리고 채널 앞번호들을 쭉 다 부여를 해줬죠. 10몇 번대 채널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한 특혜를 준 겁니다. 왜냐면 채널 번호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잘 안 가게 그렇죠. 되죠.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시청자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로 또 하나 붙었던 게 뭐냐면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전송이 되게끔 이걸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혜가 많았다라는 것도 한국일보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뭘 또 하나 짚냐면 재승인 심사 얘기를 합니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얘기가 나오는데 편파적 방송과 운영의 투명성 등의 문제 때문에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마다 과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종편 채널들이. 네. 그런데도 번번이 조건부 재승인을 내줘서 심사 무용론까지 이뤘다라고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점수를 다 과락하고 자격이 미달된 함량 미달 방송들을 계속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니까 재승인 심사 그럼 뭐하러 하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후에 한국일보가 또 하나 짚었던 게 뭐냐면 MBN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됐던 게 홈쇼핑 연계 방송이었거든요. 일종의 이 방송계 뒷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공시활동가가 한번 나와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짚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본금 불법 충당과 관련된 이번 메인 사안과 관련해서 2013년에 사실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운영을 했던 TF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민 언론단체 주도로 꾸며졌던 이 종편 승인 심사 검증 TF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685명의 MBN 개인 주주 구성을 보면서 이거 차명으로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어요. 근데 2013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방통위가 들여다봤느냐.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사실 2013년에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일보가 또 지적을 한 겁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의혹이 일었는데 방통위 뭐 했냐. 그냥 유야무야 뭉갰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식의 비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일보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인다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딱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일보의 보도가 돋보였다라고 한 이유가 제가 이 보고서에서 실제로 돋보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이건데 방통위가 잡아낸 문제들 중에 모든 언론이 대다수의 언론이 다 놓친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뭐죠? 그게 이제 지분 구조의 문제인데 한국일보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드리면 방통위에 따르면 7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는 MBN 지분의 32.64%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를 넘으면 맞습니다. 안 되는 그거죠. 네. 방송법에서 30% 이상을 못 갖게 하고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사가 MBN의 지분의 32%를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보도가 거의 한국일보가 지금 유일한 상황인 건가요? 정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일보가 이것까지 짚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소유 제한 문제를 거의 유일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일보 보도만 딱 보면 이 사안을 몰랐던 시청자들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흘러왔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남아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보도가 그래서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거 저는 솔직히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상 초유의 중징계라고 네. 하는데 이게 중징계라고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승인 취소가 돼야 하는 사안에서도 오히려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뭐 솜방망이 제재 요렇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 막 다 뭐 사상 초유의 뭐 중징계가 이뤄졌고 뭐 얼마나 뭐 이걸로 MBN이 뭐 고통을 받고 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뭐 요런 얘기 해주시는데 물론 뭐 전해야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는 그 워딩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지금 사안의 본질을 얘기하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임동준 활동가가 한국일보가 다른 뭐 보도들은 짚지 못했던 뭐 30% 지분 제한 뭐 이런 거를 짚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정말 저는 시리즈로 왜 신문 같은 경우 어떤 이슈 터지면은 1면부터 한 10면 종합면을 진짜 꽉 채우잖아요. 그 이슈로. 정말 그렇게 채울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되게 많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민원련 우리 미디어 탈곡기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을 해온 뭐 MBN 본인들도 불법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라는 뭐 점도 있고 심지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조차 무시를 한 지금 처분이라는 말이죠. 시행령 위반이다. 그러니까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안 따랐다라는 얘기는 하성수 변호사님도 하셨고. 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행령을 너무 명백하게 잘못 적용한 케이스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 회의 내용을 보면은 김효재 방통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중사유랑 감경사유 얘기를 합니다. 오. 이게 그러니까 처분을 내릴 때 더 혼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더 혼내고 덜 혼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덜 혼내는 조항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중과 감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김효재 위원은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 이런 주장을 뭐 펼친 주장을 거고요. 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안영환 위원하고 김현 부위원장은 시청자랑 구성원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 승인 취소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감경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네. 한상혁 위원장도 업무 정지 의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유일하게 승인 취소를 주장했던 김창룡 위원도 본인의 소신을 별로 지키지 않고 그냥 그래요? 업무 정지면은 그러면 저는 승인 취소 의견이 있지만 뭐 회의지를 따르기 때문에 업무 정지로 가겠습니다 하고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승인 취소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들이 얘기했던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가중과 감경 사유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된 거냐? 아니다. 이걸 따져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법 시행령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감경 사유. 왜냐하면 감경 사유를 라고 해당한다고 가지고 했으니까. 사실상의 감경을 해준 거거든요. 네, 승인 네.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를 내렸다라는 것부터가 더 센 제재보다 아래 있는 제재를 준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상의 감경을 해준 건데 그럼 감경을 받을 사유가 있느냐? 자, 감경 사유의 첫 번째,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틀렸죠, 일단. MBN의 케이스 매우 고의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쵸. 왜냐? 방송 승인을 받기 위해서 MBN 회사 측에서 직접 이거는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매우 고의적이고 매우 중대한 과실이죠. 그래서 그쵸.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감경사유 두 번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돼요. 네. 뒤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가 적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도 적용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요게 사실상 그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나오지만 네. 이걸 이유로 감경을 해준 케이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감경을 적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건 잠깐 놔두고 네. 네 번째는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MBN 경영진일부는 이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렇죠. 유죄 판결을 1심에서 지금 받은 상황이죠. 명백하게 벌금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해당 위반 행위를 처음 했는데 5년 이상 모범적으로 방송 운영을 해왔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조건부 재승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통위가 내린 결정이 이미 이게 모범적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MBN이 모범적으로 방송 운영을 해왔으면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라 점수를 다 넘겨서 그냥 재승인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점수를 과락하다 보니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MBN이 2014년, 2017년 그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그 2014년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17년도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2차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방송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경 사유에는 해당이 싹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사유가. 그러면 감경 사유가 안 되는 건 이제 확인을 했고, 네. 그럼 남은 건 가중 사유잖아요. 가중 사유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가중 사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중 사유인데? 네. 가중 사유죠. 네. MBN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되니까. 네, 사측이 일부러 이거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려고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1번에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조건이 이미 성립이 됩니다.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방송사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건 일단 위반의 내용 정도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뒷부분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이 되느냐, 이건 따져볼 소지가 있지만 일단 이것과 별개로 가중사유의 첫 번째가 이미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가중사유가 이렇게 명백하게 적용이 되는데 가중사유는 적용을 안 하고 감경사유에 있는 것들로만 따진 다음에 이거 감경해주자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했다라는 게, 업무정지를 했다라는 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방송법 시행령을 지금 방통위가 어겼던 것,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만 짚었던 뭔가 소유 제한 문제 등등 이런 거를 다 다른 언론도 짚어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중징계라면서 뭐 MBN의 뭐 일방적인 입장을 뭐 주장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저희가 느껴져서 이렇게 오늘 보도 문제를 좀 짚어본 것이고요.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말한 것만 저는 이거 정리를 해도 진짜 차고 넘치게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특집으로 몇 면을 뭐 아니면 방송 치면 몇 꼭지를 할애를 해가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의미한 보도를 저희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와중에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MBN이랑 매일경제 보도 앞에서 뭐 한 건씩 했다고 하는데 좀 그것도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봄직하다 생각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뭐 사측 입장 유리하게 전했을 것 같긴 한데 뭐 내용은 좀 어땠나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이 보고서에서 가장 웃긴 부분이라고 봤는데 MBN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또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나온 게 이렇게 가면은 시청자들 엄청나게 많이 피해보고 우리 지금 제작하는 구성원들 큰일 나고 그리고 주주들도 큰 피해 입어.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측에서 이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사측 입장이니까. 네.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 입장을 이렇게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저녁 종합뉴스에서. 네네. 그런 다음에 매일경제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MBN 사측 이런 입장이다. 거의 멘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MBN과 매일경제가 언론사잖아요. 언론사면 자사 입장을 전달하더라도 대주주랑 경영진이 불법 행위, 범죄 행위 저질렀다. 그렇게 해서 종편 승인 받았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로지 사측의 입장만 나오거든요. 억울해.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재밌다라고 평가를 했냐면 2010년도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0년도에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은 거기까지 왜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갔냐면 MBN이 이때에 매일경제가 이때에 종편 출범을 앞두고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보도를 하다가 이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라고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건데 이거 사실 제가 거의 제보를 받다시피 해서 들여다본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매일경제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자본금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금의 질과 구성이다. 대주주의 재무 능력과 주요 주주의 출자 능력, 부채 비율, 신용 등급 등 재무 안정성을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네, 그렇죠.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 네.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종편 보도 채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대주주의 도덕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이면 계약이나 불공정 거래, 사법 처리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업자가 종편 채널에 진출할 때의 문제점을 신중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10년 전에 매일경제가 주장하던 내용인데 네, 10년 후에 MBN이 어떤 범죄가 드러났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질에 속하는 범죄를 그렇죠. 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MBN의 문제를 매일경제 2010년도에 매일경제의 논리대로 들고 오면은 이면계약이나 불공정 거래를 했죠. 그리고 사법 처리 등으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럼요. 이 사업자가. 근데 종편 승인 받을 때 이런 거 철저히 따져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MBN은 철저히 따져서 승인 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매체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해왔던 매일경제가 10년 뒤에 와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다물고 있다라는 게 본인들이 적어도 언론이면은 좀 소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신은 안 지키더라도 이거 뭐 진정성도 없어요. 그러게. 이런 얘기는 싹 입을 다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 비판할 때는 진짜 우다다다 달려가서 비판하고 내 문제에 있어서는 보도를 안 하고 숨겨주는 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지금 MBN이랑 매일경제도 굉장히 웃긴 태도지만 이거야 뭐 사측 입장 전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과 되돌아봤을 때는 본인들이 한 말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뭐 많이 쓰이는 말로 뭐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뭐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고 저는 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비판을 하는 언론사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덮고 넘어가거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났는데 10월 30일이랑 이제 10월 31일 신문은 그날 보도가 나오고 진짜 너무 잠잠해지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MBN 관련해서 도대체 언론이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해서 찾아보면은 포털을 쳐보면 그 시사 라디오 있죠. 라디오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요즘 이런 이슈가 있던데 앞으로의 뭐 행보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 그런 거나 방송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실제적으로 저녁 종합 뉴스에서 얘기해준다? 진짜 전무하고 이제 겨우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MBN이 재승인 심사했는데 과락 나와가지고 이제 또 네. 다시 얘기가 좀 나오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무보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언론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분노도 좀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마무리는 뭐 임동준 활동가가 지어주시죠. 음악과 함께. 네. 오늘 사실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선곡은 아니고 신청곡인데요. 누구의 신청곡이에요? 네. 누구의? 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던 이분의 신청곡인데 네. 네, 빈즈노의 브레이크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근데 이 노래 여담입니다만 뮤직비디오에서 계란을 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노른자를 깨는 장면이 특히나 속이 시원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넣어달라 이건가? 네, 그렇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왜 가지고 왔냐면 그러니까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깨부수고 싶다라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깨부수고 싶은 게 뭐 방통위를 깨부수고 싶다 막 이런 주장이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맹탕으로 보도를 하는 관행들을 깨부셔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결정을 단순히 내렸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인지 제대로 내린 결정인지 더 따져볼 요소는 없는지 이런 걸 짚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 내렸다. 이렇다고 하더라. 여기는 이렇다고 하고 저긴 저렇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관행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그런 식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걸 깨부셔야지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부수고 싶다라고 한 이유는 이런 거고요. 언론 관행, 이런 언론 네. 관행을 깨부수고 싶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김나래 활동가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점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JTBC와 MBN이 같이 지금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JTBC 같은 경우는 통과했죠. 네, 점수를 충분하게 넘긴 걸로 보이고요. 네. 650점 이상인데 JTBC는 700점 이상을 지금 뭐 획득을 해서 받았다고 해서 평가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뭐 재승인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MBN 같은 경우가 문제죠. 650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주요 심사 항목에서는 다 과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재승인 조건이 650점의 이 평가 기준을 또 미달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점수를 다 미달하고 재승인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럴 거면 말 그대로 아까도 나왔지만 재승인을 왜 하는가, 재승인제도 왜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끼리 얘기할 때 재승인 왜 하냐, 이럴 네. 거면 뭐하러 이런 심사 하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특히 5기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위원장은 정말 우린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네. 또 왔어요. 몇 주 만에. 저는 이렇게까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것까지 걷어차면은 욕을 먹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찬스가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밥상이 차려졌으면은 숟가락만 드시면 된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행정처분 자체가 문제지만 재승인 심사에서 그걸 바로 잡았다면은 만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찬스가 왔으니 잡으시라. 그러니까 그 관행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깨부수시라 제발. 네, 그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주질 않은 게 때문에 화처럼 난 그냥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쿵쿵쿵쿵쿵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 기다려봐야 되는 지점이어가지고 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근데 이번 주도 저는 제가 뭐 회의해봤는데 MBN으로 쭉 이야기할 것 같아서 계속 관심 갖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좀 길어가지고 제 얘기를 분량을 빼야겠다. 오늘 다 동주님으로 몰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댓글은 다음에 읽어보고요. 저희 수요일 방송에는 아마도 공시영 활동가와 함께 MBN 오늘 살짝 나왔던 소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방송국이나 하나 차려야겠어요. 안 망하는 것 같아. 방송국을 하나 차리면. 방송국을 하나 차리면 거의 평생 영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아니 뭐 TV조선처럼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도 안 망하고 MBN처럼 회계 사기를 쳐도 안 망하고 뭐 이렇게 해도 봐주고 저렇게 해도 봐주면은 나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방송국이나 하나 차려야겠어. 방송국을 차리려면 3천 몇 억이 필요하니까. 돈 있어요? 제가 500원 투자할게요. 3천 몇백억은 제가 없어가지고